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최근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좀 갇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현재 이평선들도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죠. 단기, 중기, 장기 할 것 없이 현재 한 곳을 향해서 집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이 나타날 구간인데, 자, 일단 떨어질 수도 있고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200일 이평선이 쭉 이제 수평을 향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계속 안착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멋진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 랠리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금리 인하죠. 어제 새벽 날짜로 해서 0.5%의 빅스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0.5%포인트의 인하가 예고되고 있는데, 자, 이제 빅스텝이 아닌 0.25%로 이제 두 번 나눠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0.5% 내린 것은 조금은 이제 호재가 아닌 악재로 지금 간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25bp가 아닌 50bp 인할 때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고용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따라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부양이 먼저 될 것인지, 요 부분에 좀 따라서 아마 지금 방향성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타나게 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혼조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장세긴 하지만,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동성 자금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장에도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화랑 장세로 지금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 때문에 지금 계속 가격적인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동전 가격을 벗어나서 지폐주로 우뚝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기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제 활용하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구간이나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시고 모바일 전용 링크 또는 PC 전용 링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이제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장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개별적인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도 모두 한 분 한 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C와의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SEC가 이제 가장 빠른 길은 SEC가 이 항소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멋진 급등 랠리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SEC 위원장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플과의 소송도 벌써 4년 가까이 좀 끌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지금 화를 굉장히 많이 돋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살해 협박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좀
낸 기사를 보시면 이 SC 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자, 미 하원에서 갠슬러 SC 위원장 비판에 초당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한뜻으로 갠슬러 위원장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화당 측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갠슬러를 싫어했죠. 이 현재 SC는 규제 집행을 남용하고 시장 혁신과 기술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갠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여 왔고 그의 접근법은 완전히 잘못됐다. 결국 민주당 행정부를 해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조차도 갠슬러의 포갑적인 행보는 결국 민주당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갠슬러의 해임을 민주당에서도 지금 촉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이전 내용을 좀 보시더라도 이 민주당에서는 SC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현재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SC 의장을 혁신 친화적인 규제자로 교체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다음 주 23일에 열리는 이 암호화폐 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갠슬러 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측에게 엄청난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갠슬러의 해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로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퇴 압박을 받게 되면은 자, 오히려 갠슬러 측에서는 잦은 사퇴에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번 대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하게 되면 재임 첫날에 이 갠슬러를 해임을 하겠다라고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 갠슬러의 포괄적인 행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가 충분히 해임이 되면서 새로운 이 SC 위원장이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갠슬러 같은 경우는 그 입지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과의 소송도 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는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자,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법적인 리스크는 이제 곧 끝날 상황이 지금 머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리플의 펀더멘털과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이 동전 가격을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여력이 되는 만큼 한 개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갈 수 있을 때 많이 모아 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쭉 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우리가 저가에 사서 나중에 목표가에서 한 번에 모두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런 이제 상승 조정을 우리가 반복이 될 것인데 이 고점에서는 미리 비중을 살짝 덜어내고 눌림목에서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고요. 또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리플 코인을 울거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 여러분 현재 시청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각각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치워지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리플의 펀더멘탈과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멋진 상승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작년 6월달 6개 코인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 EDX 마켓 상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자그마치 250%, 4배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10월 말에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이제 리플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 운용사입니다. 이 피델리티는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자, 우선 피델리티와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 코인 등을 추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 코인이 상장이 됐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 때문에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SEC로부터 리플이 해방이 되면은 피델리티는 더 이상 이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딱 절반만 하더라도 100%죠. 자, 2배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피델리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시죠? 바로 ETF죠. 자,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 다음이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 피델리티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출시한 운용사이죠. 그래서 다음 주자가 바로 리플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EDX 마켓 상장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바로 ETF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X 마켓과 ETF 상장이 한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의 가장 강력한 대형 호재는 바로 IPO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이미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때 월가의 유명 투자회사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 자, IPO가 진행되면 리플의 회사 주가는 $600,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0.56 부근입니다. 그래서 $35면 거의 70배 가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이전 전고점 2,500원 또는 5,000원 신고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700원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5,000원만 하더라도 우리 7배 정도 되죠. 자, 그러면 1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700만원 되고, 또 10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7천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될 수가 있는 대형 호재가 바로 IPO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호재들이 하나 둘씩 출현하게 되면서, 자, 리플은 연쇄적인 급등 랠리를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물대 벽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에 이것을 뚫기보다는 계속 상승 조정을 하면서 부딪혀 가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단기 과열됐을 때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먼저 살짝 덜어내고, 또 눌림목 구간이 출현했을 때는 우리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비중 관리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중 관리이죠. 자, 그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선 제가 실시간 빠르게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 여러분 현재 환경에 따라서 간단하게 각각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